안녕하세요. 초기대응의 김현수 변호사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시죠.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도대체 누가? 왜?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손이 떨리고 다리까지 풀리실 겁니다.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. 성범죄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?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.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.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성범죄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본능적으로 하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.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왜 이러는 거냐고 따지기, 친구에게 전화해서 사건 이야기 쏟아내기, SNS에 억울하다는 글 올리기, 카톡 대화 지우기. 이 모든 행동이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. 진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세요. 카카오톡, 문자, DM, 통화 녹음, 사진, SNS 메시지까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사건 당일과 그 전후의 모든 상황을 시간 순으로 메모하세요. 언제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, 어떤 행동을 했는지,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.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기억도 흐려집니다. 세 번째,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. 출석 요구서를 받기 전이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.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. 이 세 가지 외의 모든 행동, 즉 상대방 연락,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합의 시도, 주변 해명, 자료 삭제 등은 전부 멈추셔야 합니다. 그럼 결백하면 그냥 혼자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?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?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백할수록 변호사가 더 필요합니다. 이유는 명확합니다. 첫 번째,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입니다.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국 진술 신빙성 싸움인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결백한 사람이라도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수사관의 질문이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.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중간부터 점차 핵심으로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는 함정 질문이 들어옵니다. 결백한 사람도 그 질문 흐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순된 답변을 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자백 또는 고의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한 번 잘못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그 조서는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.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때 진술은 잘못된 거였다, 이렇게 주장을 해도 진술을 뒤집으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상을 줍니다. 네 번째, 진술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. 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것이었다와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.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변호사가 짤 수 있는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. 결백하니까 혼자 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신 분들 중 그 한 번의 조사로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백할수록 더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럼 조사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할까요?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.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.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이런 모호한 답변이 가장 위험합니다. 성범죄 사건에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마세요.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.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. 진짜 억울해요. 이런 감정적 발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수사관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듣고 싶어 합니다. 차분하게 사실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모르는 질문에 무리해서 답변하지 마세요. 수사관이 던진 질문이 모호하거나 함정처럼 느껴진다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, 라고 답변하셔도 됩니다. 이해 못한 질문에 어림짐작으로 답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. 그럼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?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. 하나, 사실 위주로 답변하세요.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한 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. 추측, 가정, 짐작은 모두 배제하시면 됩니다. 둘,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답하세요.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육하 원칙에 맞게 풀어내는 게 가장 신뢰감 있는 진술 방식입니다. 셋, 핵심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. 관계가 없었다, 합의된 관계였다, 추행 의도가 없었다와 같은 본인이 정한 핵심 주장에서 흔들리지 마세요.
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핵심 메시지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. 성범죄 사건은 의혹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한 번 잘못된 대응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신고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초기 대응을 매우 잘해야 합니다. 결백하니까 괜찮겠지, 내가 알아서 해명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. 결백할수록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. 사건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, 이 세 가지가 성범죄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